적당하시고 생각해 보시죠. 일단 오늘은 지수로가는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풀어온 문제들 중에 풀이가 필요한 것들만 잡아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숙제로 드리지 않았던 마지막 한 4문항 정도가 있는데 거기서는 뭔가 미리 좀 얘기를 해봐야 쓰겠다라는 문제 하나 정도만 잡아드리고 오늘 삼각함수에 대한 그 기본 내용 총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수로가는 파트에서 저번에 뭐 앞에 숙제가 많이 밀린 친구들은 기본 유형은 방학 기간 내에 마무리하면 되니까 일단 수능 유형부터 시간을 투자해서 해석을 좀 해와봐라 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오늘 질의응답을 시작할 페이지는 40페이지부터 얘기를 좀 나눠보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풀이한 친구들 풀이 진행이 안 되는 게 있으면 질문을 해보시죠. 이 앞쪽에는 그래도 뭐 좌표 대입만 잘해서 끌고 가면 답까지 가는데 큰 무리는 없는 문제들이긴 합니다. 뒤로 가면서 난이도를 좀 올려놓는 방식으로 선생님이 편집을 했기 때문에 질문 여기 없나요? 140번 전에 혹시 질문 없으시면 질문 없나요? 140번으로 가시죠. 이게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어떤 틀이냐면 139번까지 물론 이제 138번도 24년 평가원 기출이긴 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이게 특히나 이런 유형 분석 교재는 이 분석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어느 시절에 어떻게 냈고 평가원이 어떤 문제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138번도 이제 기울기와 뭐 대칭성을 좀 건드리는 거죠. 그런 도형적 해석 문제가 있었는데 그 외에 139번도 그렇고 앞쪽에 풀었던 뭐 137번이나 그 앞쪽에 저번 시간 수업했던 내용들은 다 도형적 해석에 개입된, 그죠? 뭐 기울기의 의미라든지 아니면은 뭐 직선의 길이 B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개입된 문항들이 많았는데 이제 생각보다 최근 기출에서는 이제 그런 걸 많이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최근 기출에서 그런 형태가 필요했던 게 138번 하나가 유일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140번부터 이제 새로운 틀 140번은 사실 그래프 좌표 대입이라고 좀 보기 힘든 요걸 굳이 따지면 함수 대입 형태의 문제인데 이런 연산에 좀 더 난이도가 강화된 문제가 최근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140번도 마찬가지 대입성 함수에 대한 이해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이 아마 뒤쪽 부분 숙제를 해왔다 보면은 그 150번 저번에 풀었죠. 150번이나 151번은 그래프에 대한 그 해석 문제가 강한 좌표 대입 문제는 아니죠. 그래프 해석을 하는 문제였던 거고 그 뒤로 완전 뒤로 빼놓은 문제들이 154번부터 이게 완전 최근 기출입니다. 154번, 155번, 156번 3개가 있는데 얘 셋 다 거의 킬러 수준의 문제였어요. 한 22번에 출제가 됐으니까요. 그렇죠? 지수함수에서 22번에 출제가 잘 되고 있으면서 예전에 냈던 그런 뭐 길이나 비율이나 이런 관계보다 방금 질문이 나온 140번처럼 뭐 대입 및 연산이 강화된 문제가 최근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여러분 때도 마찬가지로 뭔가 물론 도형적 해석이 가미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뭐 이 한 3, 4년 전에는 많이 내던 추세이기 때문에 가미되고 있지만 최근에 나온 기출들은 확실히 연산에 많이 강화된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프에 대한 해석보다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오늘 좀 같이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 140번부터 가보시죠. 140번을 보시면 얘가 지금 이제 지수함수를 하나 주고요. 우리가 지금 이게 단순 대입용 문제인지 그래프 해석 문제인지가 사실 가늠은 안 되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 게 맞죠. 그래서 제일 처음 봤을 때는 얘가 이제 y는 5분의 1 x 마이너스 3승이니까 y는 0이라는 점근선이 하나 있을 것이고 뭐 3,0을 3,1을 지나죠. 3,1을 기준적으로 정리해 놨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긴 이런 로그함수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y는 x를 그어놨습니다. y는 x. 그래서 y는 x를 줬으면 역함수 관계인가라고 생각도 하겠지만 뭐 문제를 끝까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크게 뭐 그 역함수에 대한 그 필요성이 있는 문제는 아닌데 여기에 x좌표를 이제 k라 하자 라고 얘기한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더 이상 우리가 접근할 건 없기 때문에 그나마 할 수 있는 대입 정도 해볼 수 있겠죠. 5분의 1에 k 마이너스 3승은 k는 같다. 이런 건 적은 아니지. 기본적으로 알겠습니까? 왜냐면 열이할 수 없으니까 알겠죠. 그 점이 뭐 교점이 되는 거니까 힌트 하나만 남기고 넘어간 상태고요. 그때 뭐라 했냐면 x가 k보다 큰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는 예이고 k보다 크면 뭐 여기 오른쪽에는 이제 fx를 예로 봐라. 얘가 fx 뭐죠? 요 놈이 fx 이 상태인 건데 얘가 뭐라 했냐면 fx가 3x가 되는 관계를 만족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뭔가 함수적인 그래프적인 의미가 파악되는 게 있다면 적용을 하면 되겠지만 이게 이 함정을 다 판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yx를 줬기 때문에 역함수에 대한 어떤 연계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그때 여기 만약에 뭐 fx가 x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뭔가 해볼 수 있는 건덕지가 생기죠. 얘가 이 역함수 관계식을 준 거기 때문에 아마 fx는 여기가 fx였다면 여기도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됐겠죠. 이게 이제 이렇게 줬단 말이겠죠. 근데 이렇게 아니라 3을 넣어놨기 때문에 여기에 3을 딱 박음으로써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는 나도 잘 몰라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해석이 되는 포인트가 있으면 접근하겠지만 사실 이 3이라는 숫자의 출현으로 어떤 변화가 될지는 사실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야지 뭐 어쩔 수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냥 얘를 만족하는 단계에 있긴 한데 얘가 주는 그래프적 의미는 나도 모르겠어. 넘어가는 거야. 넘어가서 결국 나한테 요구하는 게 f 5k의 3승 곱하기 5의 3k 승분의 1 얘에 대한 값을 구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래프적인 요소를 우리가 판단하지 못한다면 이거에 대한 식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렇죠? 이거에 대한 식에 관심을 가지고 딱 봤는데 저기 지금 관계식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얘를 보시면 얘가 이런 거 아닙니까? 얘를 정리하면요 5의 k-3승분의 1이 k는 a거든요. 이해됐습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는 요거 뭐야? 요거 5의 3승 마이너스가 3k 있으니까 양변 k 3승을 때려버리면 봐봐 5의 k 마이너스 3승을 분의 1은 k인데 얘랑 연계가 좀 있으니까 그렇죠? 요거를 곱해버리면 1은 k에 5의 k 마이너스 3승입니다. 그렇죠? 양변에 5의 3승 곱해버리면 5의 3승이 k 곱하기 5의 k승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 모양과 똑같은 게 보이거든? 양변을 세제곱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결국 식에서 찾는 것만 남겨놓은 거야. 여기서 만약에 이 역함수의 관계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yx에 뭔가 대칭을 가지고 여기서 두들겨보는 뭔가 진행 얘가 분명 이렇게만 생기면 역함수의 식이 돼서 fx의 그래프를 추론할 수 있는데 그거와 뭔가 연계가 있겠지. 다 좋은 생각이고요. 알겠죠? 거기에 뭔가 할 수 있을 만한 건덕지가 있으면 하면 좋은 건데 그게 없는 단계에서 여기 너 미련을 두면 안 됩니다. 빨리 전환을 해야죠. 알겠죠? 넘어가서 식을 좀 기대보면 생각보다 되게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럼 양변에 5의 9승이 k 3승 곱하기 5의 3k승이다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아하 얘가 5의 9승이네. 그죠? 네. 그러면 나한테 묻는 게 f 5의 9승분의 1이니까 5의 마이너스 9승 잡아내는 소리 아닙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얘의 값을 구하려면 여기에 기대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궁금한 게 f 안에 fx를 넣었으니까 결국 fx가 5의 마이너스 9승이 되는 걸 찾는 거잖아. 이랬어요? 그럼 5의 마이너스 9승은 fx가 5의 마이너스 9승은 뭐 얘보다 훨씬 작은 여기 깔려 있을 거니까 당연히 fx를 충족을 할 것이고 알겠죠? fx 식이 이제 요거였으니까 저거였으니까 얘가 5의 저거를 마이너스 올렸을게요. 마이너스 x 플러스 세제곱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됐습니까? 그럼 x에 뭘 넣으면 12를 넣으면 되겠네요. 이랬습니까? x가 12일 때 이런 모양이 나오겠네요. 그죠? 그러면 요 함수에다가 x에 12를 넣어보면 f12가 결국 36이라는 건데 f12가 방금 봤지만 f12가 5의 마이너스 9승입니다. 결국 f5의 마이너스 9승은 36이구나. 정답은 36이다 라는 게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대입성 문제인 거죠. 해석용 문제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아마 많은 친구들이 해석 쪽에 뭔가 포커스를 두고 뭔가 접근했을 거란 말이야. 그런 식의 도전은 당연히 필요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경험치가 있으니까 알겠죠? 근데 여기서는 빨리 전환해야 되는 거죠. 거기서 뭔가 해먹을 게 없다면 빨리 넘어와서 뭐 시구를 가보고 대입도 해보고 알겠습니까? 환경 전환이 되게 필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식의 그 메시지를 담는 문제가 이제 이 상황을 다룰 수 있는데 얘는 단순 대입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뭐 만약에 여기서 뭔가 그 예전에도 뭐 아까 민상이가 그랬는데 루세이먼 풀이나 한 적이 있는 문제이기도 하니까 알겠죠? 그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남아야 될 영감은 이게 식으로 조지면 해결되는구나 정도의 영감이 충분해요. 얘를 뭐 답을 구해주는 키를 따로 기억해 놓는 게 오히려 도움이 안 되죠. 알겠죠? 그런 뉘앙스들이 제일 중요하고 어차피 뭐 또 모의고사를 보든 수능을 보든 새로운 관계 펼쳐질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뭔가 그래프적인 요소를 던진다 하더라도 거기서 건질 게 없다면 식만 잘 두들겨도 답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구나
라는 정도의 이런 스토리의 경험치죠. 알겠죠?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쪽 해석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43, 44, 45페이지를 넘어가면서 혹시 좀 해석이 안 되는 거 있습니까? 여긴 대부분 이제 그래프에서 해야 되는 문제들로 지금 구성을 해놨는데 질문 있습니까? 이건 없는 걸로 46페이지까지는 잘 풀어줬습니다. 잘 풀거나 안 풀거나 둘 중에 하나의 상황인 것 같군요. 그죠? 네, 넘어가서 이제 체감 기출도 하나 해볼게요. 154번입니다. 얘가 그 쌤의 약간 느낌은 약간 얘랑 되게 비슷한 행보를 띠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패턴입니다. 보시죠. 154번입니다. 같이 읽으면서 이제 어떤 생각들을 해줘야 되는지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지우면. 자, 문제 보시면 y는 로그 x 25년 평가원이죠. 작년 평가원 필러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 보시면은 이 생각보다 풀이만 놓고 얘기하면 어렵지 않은데 그 풀이를 잡아내는 게 어려운 일이다. 여러분 이 상황들을 좀 되게 잘 기억해야 돼요. 알겠죠? 이 오늘 요 풀어주는 요 한 두 문제 세 문제들은 이 사고의 전환 혹은 이제 뭐 각오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을 것 같은데 보시죠. y는 로그 x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a, b가 있다. 뭐 상황을 또 세팅하면서 가겠죠. 이게 뭐 그래프 문제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그죠? y는 로그 x 그리는 게 어렵지 않으니까 y는 로그 x 이렇게 있습니다. y는 로그 2x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a, b가 있는데 yx가 개입됐네요. yx가 그어놓고 yx a, b를 마음대 잡죠. a가 여기다 치고 b가 여기다 칩시다. 이런 상태에서 얘가 뭐라 했냐면 a를 yx에 대는 수선해보는 p 여기서 수선되는 p가 있어요. 그죠? yx와 수선까지 잡아놓은 거 보면요. 여기 y는 2x가 그런 게 낫지 않나? 뭔가 대칭관계가 도움될 수도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 점 B를 Y에서 대칭이동 하자면 Q. 요거 대칭이동이에요. 여기 위에 있겠네요. Q. 이렇게 있습니다. 대칭이동. 수직으로 대칭이동한 Q가 있는 상태에서 A, B, P, Q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보시죠. A, B, P, Q가 나와 있습니다. 직선 AP의 Y절편과 직선 BQ의 Y절편. 자, 직선 AP의 Y절편. 이렇게. 요 놈이죠. 요 놈과 직선 BQ, BQ면은 뭐 이렇게 요 두 y 절편의 차가 2분의 13이다. 그럼 여기서 선생님은 내가 봤을 때 제일 먼저 느껴지는 건요. 요 직선의 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렇죠. 그럼 얘가 요 간격을 준 이유는요. 요 거리를 구할 수가 있거든 이렇게. 얘가 1대1 대 루트 1일 거란 말이야. 그쵸? 그럼 루트 2분의 1 나눠버리면 2루트 2분의 13이니까 여기 길이가 아마 여기 길이가 4분의 13루트 2 정도는 파악이 되겠지. 두 직선 사이 거리는 쉽게 파악이 됩니다. 13루트. 요건 뭐 얘가 준 길이를 도형적 적용을 하면 저게 될 것이고 알겠죠? 그러고 뭐 다른 얘기는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AB의 기울기가 7분의 6이다. 요 기울기가 7분의 6이야 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기울기가 7분의 6이면 이렇게 잘라서 그죠? 뭐 쓰인 그림은 좀 아닌 것 같지만 얘가 뭐 7t, 6t의 관계를 띄고 있나 봅니다. 이 좌표 차가. 괜찮습니까? 네. 요게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냐? 도형적으로 지금 다 가고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럼 잠깐만 이때 나한테 구하라는 게 사각형 ABPQ, APBQ, APQB의 넓이를 구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그럼 아무래도 높이는 아니까 요 좌표들을 구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요 좌표들을 구하면 길이가 나올 거니까 사대보험이 나올 거니까 그런 상황인 건데 그러면 요 길이 정보와 요 길이 정보를 이용해서 그 뭐 t값만 구하더라도 이 답은 뚫리는 거죠. 그죠? 이게 t값만 구하면 뚫리는 경우가 여기서 여기까지의 이게 7대 6인 건 알고 있으니까 얘가만 t가만 1이다. 그러면 여기 7 더하고 6 더한 게 이 두 점이라는 건 요 식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 항상 해왔던 그런 식으로 두들겨내면 좌표 다 잡히게 끝나는 건데 그럼 여기 이제 이 t 값을 구하기 위해서 얘랑 연결을 해야 되겠죠. 알겠어요? 여기서 수직거리가 얘다라는 것과 7t와 6t를 갖는다라는 뭐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도형으로 막 여기서 수선을 긋고 뭐 빗변 그어가지고 막 루트 쓰고 막 해서 진행을 하면 뭔가 유사한 환경들이 생기긴 하는데 식이 많이 꼬이긴 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뭘 판단해야 되냐? 좌표를 또 설정해서 이제 식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서 도형적 접근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잘 안 잡혀요. 길이 관계나 이런 것들이. 알겠죠? 그래서 그걸 먼저 내 입장에서도 선생님도 요 문제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그어서 뭐 4분의 13 루트 2 여기를 그어서 뭐 루트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식이 너무 더러워. 잠깐 보류. 하고 나서 도형적으로 뭔가 해볼 수 있을까를 두들겨 봅니다. 알겠죠? 근데 그걸로 만약에 얻어진 게 있다면 이게 답이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두 관계로 답은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마 긴 식을 끌고 가버린 뭐가 나오긴 할 텐데 쌤은 이제 그걸 들어가진 않고 또 포기 그 다음 전환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두 번 전환은 뭐냐면 어쨌든 이 좌표를 시작을 해야 되니까 쌤은 이렇게 하긴 했으니까 이 좌표를 만약에 a, 로그 2의 a로 잡아버리면 요 좌표를 이제 b, 로그 2의 b로 써도 상관없고요. 알겠죠? 어차피 힌트만 잘 뽑아내면 해결될 거니까. 근데 쌤은 요 식을 잡아내기 위해서 요 좌표를 a, a 더하기 7t, 로그 2의 a 더하기 6t 아예 그냥 이렇게 썼어요. 새로운 로그를 끌고 와서 식을 정리해봤는데 식이 생각보다 더러워서. 알겠죠? 그런 다음에 내가 지금 요 거리 관계는 너무 빡세니까 다시 여기에 집중을 했습니다. y 좌표를 구하죠. 기울기 많으니까. 그죠? 그래서 y는 요 직선의 방정식은요.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a 더하기 로그 2a 요 직선은요. y는 마이너스 조식이죠.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7t에 플러스 로그 2a 더하기 6t였다. 쌤은 이렇게 하긴 했어요. 문자를 더 하나를 쓰기 귀찮아서. 알겠죠? b를 박아도 되긴 하는데 그럼 관계식 더 나올 거니까. 알겠죠? 그러고 나서 얘의 y절편을 비교해봤더니 a 더하기 로그 2a고요.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 더하기 7t 더하기 로그 2a 더하기 6t입니다. 오케이? 이 y절편의 차가 어떻게 돼? 차가 a 날라가고 로그 2a 날라가서 13t가 나와요. 미수 타입인 거지. 아 얘가 2분의 13이라고? 빙고 발견인 거죠. 아 t가 2분의 1인 상황이구나.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 끝난 거야. 왜? 얘가 2분의 1이면 좌표 바로 구할 수 있어. 그죠? a, 로그 2의 a 잡고 2분의 1, 2분의 7 더하면 되잖아. 좌표 잡고 사이가 6t면 3 차이가 풀면 좌표 나와버려요. 요거는 많이 하던 환경이니까. 그럼 좌표 나오면 이 문제 끝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런 식의 접근의 문제긴 한데 이게 봐봐 쌤이 방향성을 일로 아예 끌고 와버리는 게 되게 편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이렇게 들어가야지 라고 하는 판단이 어려울 겁니다. 왜? 나머지 쪽으로 막 이렇게 펼쳐지는 친구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기를 그 a 플러스 7t를 안 잡더라도 b, 로그 2의 b로 해도 상관없는데 그러면 이제 기울기 한번 써먹고 이 길이 써먹든가 아니면 쌤처럼 이렇게 식을 세워서 저 2분의 3을 그냥 다이렉트로 써먹는 친구들이 그나마 연산 환경이 쉬웠을 것이고 알겠죠? 오히려 점과 직선으로 넘어가는 순간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환경들인데 요거 풀어봐야 알죠 사실은. 풀어보시면 이게 봐봐 쌤의 접근을 기억해서 풀려고 그러면 안 돼. 알겠죠? 여러분들 여기서의 뉘앙스는 뭐가 느껴져야 돼? 아 그냥 식으로 때려 누르면 답은 나오는구나. 그럼 그걸 끝. 근데 어떻게 해야 돼? 혼자 풀 때는 이렇게 안 가더라도 왜 이렇게 하면 답은 잘 나오거든요. 알겠죠? 본인이 보이는 대로 진행을 해버려야죠. 그러면 그 진행 속에서 막히는 부분이나 뭐 뚫어내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알겠죠? 그것들에서 잡아야 돼. 그러니까 얘는 특별한 어떤 스킬이나 이런 공식을 적용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분명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잡는 그 좌표를 잡고 관계를 쓰는 이런 기울기나 거리나 y좌편 차나 이런 걸 쓰는 기본 습관들이 잡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본인은 그렇게 진행해보면 돼. 본인이 그 편하면. 알겠습니까? 그래서 답이 잘 나오는지 답이 왜 안 나오는지 뭘 어떻게 썼는 게 안 나온 건지 알겠죠? 이게 오히려 이 정도 레벨이 되면 이걸 썼냐 안 썼냐보다 이렇게 썼냐 저렇게 썼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복잡해지니까. 알겠습니까? 그건 다 해봐야 돼. 오케이? 그래서 그 복습을 하실 때도 쌤이 풀이 어떻게 갔더라를 기억하지 마. 나의 풀이는 그냥 좌표 대입해서 다 밀었어. 그것만 기억나면 되는데. 알겠죠? 그거 너네가 해봐야 돼. 오케이? 너네는 너네대로 답을 구해봐야 되겠죠. 뭐 그게 뭐 나랑 비슷하면 상관없고 달라도 상관없고. 알겠습니까? 어차피 주어진 힌트는 기울기와 절편을 어떻게 써먹냐의 문제입니다. 알겠죠? 생각보다 실전에서 거의 못 풉니다. 이런 문제. 이해되겠죠? 막상 뭐 내용 별거 없는 것 같지만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155번도 선생님 좀 보여드릴게요. 이 두 개까지만 보여드리고 숙제 드릴게요. 나머지 155번.
얘 완전 어려웠어요. 킬러. 네. 얘보다 훨씬 어려웠어. 얘도 근데 실전에서 되게 어렵습니다. 네. 맞추는 게 거의 없어요. 알겠죠? 생각보다 내용 별로 없는데 그지?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100분 안에 이런 복잡한 문제를 뚝심 있게 밀고 가는 힘을 갖는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알겠죠? 여기는 수학적인 스킬도 없잖아. 그죠? 그죠? 쌤 항상 얘기하지만 수능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과연 수학이 얼마나 깊이 있냐? 없어요. 깊이는 없습니다. 근데 어려워요. 왜? 푸는 힘이 약해서 답까지 못 갑니다. 알겠죠? 얘는 약간의 그 수학적 어떤 스킬을 갖는 눈이 스킬까지는 아니고 수학적 지식이 좀 필요한 문제라 요건 내가 좀 담아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보시죠. K가 1보다 큰 실수 K에 대해서 두 곡선 얘가 만나는 점을 A라 하자라고 했어요. 일단 그죠? 이제는 이게 예전 같았으면 한 3, 4년 전까지 기출만 분석해둔 내 입장에서는 무조건 그래야 돼. 근데 최근 트렌드를 자꾸 이제 보다 보면 그림은 이 정도면 그리기 너무 빡세지 않냐? 그잖아요. K가 1보다 큰데 지금 점근선이 Y는 2분의 K와 Y는 K-2가 있는데 아니 2분의 K랑 K-에 누가 큰 건데? 그죠? 그럼 그거를 갖다 놔버리면 2분의 K가 K-이랑 같으려면 잠깐만 따져볼게요. 2 곱하고 K, 3K가 4네. 그러면 되게 숙제에서 그래프 치곤 잘하는데 또 K가 2보 작을 때와 클 때 그래프 쫙 그린단 말이야. 그쪽 성향이 이쪽은 좀 아니야. 알겠죠? 오케이? 특히나 최근에는 더 아니야. 그래서 너무 그래프에 목숨 걸지 마시고 진행을 하다가 필요하면 해야죠. 알겠죠? 이걸 만약 그림으로 할 친구들은요 400 기점을 잡아야 되겠죠. 그래야 뭐 점문선 위치가 바뀔 거니까 뭔가 상황이 세팅되겠죠. 알겠습니까? 근데 일단 봐봐. 얘와 얘가 어쨌든 만나는 점이야. 그죠? 근데 그림을 뭐 정확히 그려내기에는 확실히 좀 빡셈이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드는 거는 야 이거 연립할 수 있을 것 같아. 아예 말도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느낌은 어때요? 얘 교점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연립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닐 것 같아? 연립을 해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식을 봤을 때 이 판단을 요구하는 거죠. 한번 해봄직해 아니면 무슨 연립입니까? 그래프 해석 아닙니까? 라고 판단되냐는 거야. 이거는 좀 두들겨 볼 만한 건덕지가 있는 문제인데. 가령 예를 들어 여러분들 이제 이번 숙제 153번 같은 경우는 미리 팁을 드리면 153번 봐봐. 153번 보시면요. 4분의 1과 1 사이에 A가 있는데 실수 A에 대해서 Y는 1이 얘랑 얘가 만나는 점을 A, B라 하고 스톱 요까지 읽었어. 너네 뭐 했을 것 같아요? 그림을 그렸겠죠. 아마도. 그렇지 않습니까? 난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 것 같은데 A, B의 좌표가 나온 상황 아닌가? 그 복잡하게 그림을 왜 그리고 있지? 좌표만 잡으면 되지. 이해겠습니까? 그죠? 생각보다 그림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물론 그리기 편하면 상관없는데 쌤 그림 한번 그리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인정? 어렵지 않은데 얘는 쌤적으로 얘기하면 그래프는 필요 없는 문제였습니다. 기억력 디귿까지 밝히는데 전부 미리 나의 팀을 알려드린다. 알겠죠? 물론 쌤 그리면 안 되는 겁니까? 되죠. 왜 안 돼? 그림에서 더 좋겠지. 근데 쌤은 그림을 그리면 어쨌든 복잡해지니까 가급적이면 그림을 안 그리는 게 나의 기본 툴이긴 해요. 왜? 필요할 때 그래야 된다. 혹은 그래프에서 그림을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당연히 그려야죠. 알겠습니까? 근데 내 기준으로 먼저 얘기 드리면 이 문제는 그림이 필요 없더라고요. 풀이를 다 해봤더니. 알겠습니까? 그러고 그거 팀만 받아서 나중에 숙제를 해보시고 155번입니다. 여기 마찬가지야. 그림을 그리기 싫은 내 입장에서는요. 얘들의 교점? 일단 연립부터 해볼 생각이 나는 드는데 보통 애들은 안 그렇단 말이야. 그림을 그려요. 이 복잡한 걸. 아까 그 앞에 거는 그나마 내가 이해는 하는데 안 복잡하니까. 알겠죠? 물론 얘가 그림을 꼭 그려야 되는 문제일 수도 있어. 그거 모르는 거 나도 모르는 거 알겠죠? 근데 어쨌든 복잡하잖아요. 그림 그리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는 그래프가 필요하구나라는 판단에 쓰는 그 순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이해했어요? 그러면 대충 보면 얘가 어쨌든 한 놈이 대충만 그려볼게. 한 놈이 이런 식일 것이고 일단 대충 그려. 한 놈이 이런 식일 거 아니야. 대충. 이해됐습니까? 교점이 여기 수도 있고 여기 수도 있고 모르겠는데 왔다 갔다 하겠지. 알겠죠? 그런 상황이 있는 건데 얘가 지금 둘 다 밑을 2로 깔아놔서 이 문제의 키는 뭐였냐면 얘네들의 교점을 보고 연립을 해볼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냐의 측면입니다. 들어가 볼게요. 자, K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승 더하기 K 마이너스 2. 얘네들의 교점이 지금 A란 말이에요. 그죠? Y는 10도 좀 적어놓을게요. Y는 2의 X승 더하기 2는 K와 Y는
k 곱하기 2에 마이너스 x 더하기 k 마이너스 2입니다. 이런 두 함수에 대한 교점을 찾고 있는 중인데 밑이 2다 보니까 정리 좀 할게요. 이거 다 넘길게요. 2의 x는 넘겨버리면 마이너스 2분의 k 넘겨버리면 플러스 2입니다. 마이너스 k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는 0입니다. 양변에 2의 x승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표죠. 그죠? 곱해버리면 2x승 마이너스 2분의 k 더하기 2의 2x승 마이너스 k는 0이었습니다. 그죠? 2차 가식의 패턴이네요. 혹시 인수분해되나? 인수분해를 되는지 체크하려면 2분을 빼는 게 냅두기 낫나? 냅두기 해볼게요. 그게 낫겠다. 냅두기 해볼게요. 혹시 되려면 2분의 k와 플러스 1을 만들긴 해야 돼요. 플러스 1 만들. 잠깐만요. 마이너스 2구나. 그죠? 마이너스 묶으면. 마이너스 묶으면 마이너스 돼야지. 그쵸? 얘를 만들어야 되는데 얘를. 그죠? 여기 앞에 계속 1이죠. 2분의 1 곱하기 2로 세팅할 수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k와 1일 거니까 2분의 1k와 1이 여기 있으면 돼요. 둘 중에 마이너스는 여기입니다. 이래서 인수 되는 문제였던 거지. 그럼 얘는 2분의 1 곱하기 2의 x승 플러스 물론 치환해도 되긴 합니다. 2 곱하기 2의 x승 마이너스 k가 0이었다. 그죠? 2x는 t로 치환하면 될 일은 하진 않은 겁니다. 그렇죠? 그냥 2차식이니까. 그러면은 얘는 어차피 항상 양수니까 근이 나오지 않을 것이고요. 그렇죠? 여기서 근이 나왔겠네. 2의 x승이 뭐야? 2분의 k라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x는 로그 2의 2분의 k가 되겠네요. 그죠? a좌표 나왔어. a좌표는요? 로그 2의 2분의 k승 콤마 얘를 여기 집어넣어버리면 요거 집어넣으면 저거 2분의 k거든? 더하면 k가 됩니다. 이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쵸? a좌표를 k로 구할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이 통과. 요 좌표 못 잡아내면 이 문제 못 풀어. 알겠죠? 그러니까 저열립을 생각하지 못했다. 이 문제는 뭐 아무리 많은 시간 투자해봤자 어차피 뭐 겉돌기밖에 안 할 것이고, 알겠죠? 답을 못 구했겠죠. 알겠습니까? 이게 킬러였습니다. 아주 어려운 얘기가 첫 번째. 야 연립돼. 들어와. 밑이 다 2잖아. 그러면 해볼 건덕지는 있을 거 아니야. 해봤어야지. 그 순간 놓치고 다른 데 이제 두들기는 친구들 다 이제 산으로 가는 문제일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이 정도의 연립은 충분히 가능하구나. 이 기억을 해두셔야 요 유사 상황들을 또 들이밀 수 있는 자신이 생기겠죠. 알겠습니까? 근데 이 문제가 킬러라는 이유는 요것 때문은 아니고요. 얘를 딱 보는 순간 이제 이런 생각을 해줘야 돼. 요건 나중에 미적분에서 좀 더 진도를 많이 나가시면 이런 걸 좀 배우긴 할 겁니다. 그 역함수 미분과 그쪽 그래프 도함수 활용 파트에서는 이런 걸 좀 만나는데 그런 식으로 유리한 상황이 이걸 다 보면요. 이게 무슨 생각하냐면 야 이게 지금 우리가 여러분 봐봐요. 만약에 A좌표가 이거 중요한 얘기야. A 콤마 로그 2의 2분의 2 이거 어느 함수 위의 점일까요? 이거 로그 함수 위의 점일 텐데 어떤 로그 함수 위의 점일까요? Y는 로그 누구 위의 점이겠어요? 그래서 누구 위의 점이에요? 2x 2의 x 위의 점 마이너스 맞습니다. 암산을 해갔는데 2분 x죠. 그죠? 풀면 마이너스 n이니까. 알겠습니까? 얘는 이게 쉽게 인지되지 않습니까? 그죠? 얘가 단순하게 하나의 좌표 정보만 주는 게 아니라 선생님 이 점은요 요 함수 위의 점이겠죠. 이 함수는 제시된 함수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이 함수 위의 점이라는 게 쉽게 와닿을 수 있어야 돼 라는 게 여기서 주는 메시지인데 요건 이해되겠습니까? 그죠? 이게 어쨌든 하나의 변수 역할을 하는 거니까 여기 위의 점일 거 아니야. 알겠죠? 근데 지금 이런 내용과 유사한데 지금 저희는 어떻게 돼 있어요? x가 박혀 있잖아. y를 기준으로 보면 함수가 y는 2의 2분의 x라는 뭐 함수가 되긴 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그죠? 이게 이 x가 이렇게 박혀 있으면 이제 요 함수 위 점이긴 할 텐데. 이해되겠어요? 얘는 봐봐. 이 xy가 딱 바뀐 버전이잖아. y는 로그 2의 2분의 x의 역함수 위의 점입니다. 요거 이해되겠어요? 역함수 위. 오케이? 저런 식의 세팅을 보고 이거는
원래 저 식의 모양이 역함수 위의 점이야. 얘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얘의 역함수 위의 점일 거란 말이야. 그럼 얘의 역함수 누군데? x를 바꿔버리면 x는 로그 2의 2분의 y고요. 2분의 y는 2의 x승입니다. y는 2의 양면 2 곱하면 x 플러스 1 위의 점이 곧 a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 함수 형식을 남긴 거야. 이 좌표의 형성에서.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 둘의 교점이 얘인데 얘는 쟤네들 위의 점이기도 하지만 알겠습니까? 이 함수 위의 점이기도 할 거야 라는 거죠. 이게 이 문제의 키였어. 오케이? 이 문제 풀어드린 요 얘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요 때문에 이 문제가 킬러였다. 이런 함수를 보는 게 필요하다. 왜냐? 그 다음 이야기가 이래요. 자, 그런 점 A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있는 직선이 자 A란 놈이 분명 아까 쌤 얘기한 대로 A란 놈이 뭐 대충 봤을 때 저 원래 함수를 그리면 뭐 한 놈이 저 왼쪽 함수가 y는 2분의 k를 기준으로 그래프가 뭐 이렇게 할 거니까 이런 놈이란 거죠. 그 다음에 저놈이 뭐 y는 k 마이너스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 a가 잡힌 뭐 이런 형국인데 알겠죠? 이 a 좌표가 이렇게 생긴 거지. 그죠? 이 자식에서 뭘 했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있는 직선을 그었단 말이에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있는 직선을 그어서 그죠? 누구랑 만나는 y는 2의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죠? 이 함수가 뭐야? y는 마이너스 3이 여기 어딘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 지수함수겠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이 점이 그죠? y는 2의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과 만나는 요 점을 b라고 하자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쵸?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뭘 생각하겠어요? 봐봐. 원래 있는 요 함수와 그나마 관계는 있을 텐데 y는 얘는 2의 x승 더하기 2분의 k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있는 직선과 딱 내려서 만나는 점 잡을 땐 당연히 이동을 생각해 보겠죠. 여기서 x축의 이동과 y축의 이동이 똑같을 텐데 그죠? 그게 과연 대응점이 되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질 거 아니야. 근데 여기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이 함수를 이렇게 왔다는 것은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는 뭐 마이너스 2분의 k 마이너스 3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그죠? 뭐 k가 2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죠? k가 2도 아니구나. 좀 애매해지긴 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요 함수로 이 이동을 봤을 때는 얘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 a란 점이 요 함수 위의 점이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함수는 당연히 이 노란색과 흰색과 연계가 없어요. 어딘가 새롭게 만들어진 함수겠죠. 얘는 뭐 정근선이 여기 x축이 있으면서 그래프를 굳이 그려본다면 여기 아마 이렇게 생긴 이런 식의 그래프였겠죠. 알겠습니까? 요 함수 위의 점이기도 하단 말이지 얘가. 그죠? 뭐 이 점이야 뭐 여러 개의 함수 위의 점일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요 함수 위의 점으로 인식만 가능하면 이 함수에서 얘가 제시한 이 함수까지 이동을 체크해 보시면요. 봐봐. 여기서 이렇게 보는 거지. x축으로 얼마큼 간 거야? 3만큼. y축으로 얼마큼 간 거야?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한 그래프였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요 점 자체가 저 함수 위의 점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함수식을 저걸로 인식해버리면 저 자식을 3, 3 내려온 게 요 점일 거란 말이에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걸로 지금 교점을 잡은 거니까. 이해됐어요? 그럼 A와 B의 간격이 3, 3이라는 점을 파악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봐봐. 우리 요 점 좌표가 체크해볼게요. 요 점 좌표가 얼마야? A 좌표는 모르죠. 저거죠. 로그 2에 2분의 K, K라는 점이 A 좌표였어요. A 좌표. 얘는 뭐 관계식을 정리하자면 얘를 저기 어디냐? 여기 대입할게요. 여기 대입하면 식 어떻게 돼? 로그 2의 2분의 K를 저기 집어넣어버리면 잠깐만요. 아니구나. 여기 봐 대입하면 되구나. 요 점은 대입과 똑같은 게 나오니까 요 점에서 3, 3 떨어진 게 B니까 B 좌표를 식으로 쓰면요. 로그 2의 2분의 K 더하기 3 그죠? 맞아요? 얘를 여기 대입하겠습니다. 집어넣어버리면 어떻게 돼?
y좌표 내가 구할게요. 어떻게 되냐? 여기 집어넣어 버리면 2에 지금 더 어렵네요. 로그 2의 k 2분의 k 더하기 3은 사라질 것이고 마이너스 3 맞나요? 그렇죠? 상황이 되겠습니까? 나 제일 너무 맞네. 얘를 여기 집어넣어 버리면 요 함수 위의 점이니까 여기 집어넣어 버리면 얘 마이너스 3 즉 얘는 2분의 k 마이너스 3이 나오겠죠. 이해되겠어요? 그죠? 대입한 겁니다. 얘가 뭐랑 똑같아야 돼? 요 y 좌표에서 이런 거 치기 이상한 3을 빼면 하게 될 거 아니야. 잠깐만요. 0되잖아. 잠시만요. a 좌표가 로그 2의 2분의 k, k 에서 3을 더한 게 b일 거니까. 네, 여기서는 요 식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뭐가 잘못된 모르겠다. 요 식에서 뭔가 얻어지는 게 없네요. 왜냐면 지금 문자가 k 한 개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힌트가 더 있었습니다. 그거를 써보면 될 것 같네요. 좌표는 어차피 안 구해질 것 같아요. 알겠죠? 이 식이 돌 것 같고 여기 볼게요. 얘가 지금 그 AOB의 넓이가 16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알겠죠? 알겠어요? 오케이? 자, 지금 우리가 밝힌 거 봐봐. 요 점과 요 점이 3, 3 차이나 라는 걸 밝힌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B의 좌표를 뭐 적어볼 수는 있는데 그건 식이 겉돌 것 같고 결국 그 우리가 한테 두 번째 쓰라는 의미가 여기 x 이거죠. O에서 OAB의 넓이가 얼마다? 16이면 이용해라 이 말인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 K를 구하기는 힘들 것 같고 요 넓이를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넓이를 이용해 보면 여기다 쓸게요. 넓이를 이용해 보면 좌표는 굳이 안 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K로 만든 좌표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여기 밑변 길이가 3루트이라는 건 알겠죠? 기울 길이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 삼각의 넓이를 얘기해 보면 넓이를 구해 볼게요. 높이로 식을 세웁시다. 요 h를 잡을게요. 그러면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가 16이다. 즉 결국 h는 어떻게 되냐? 32 3루트 2분의 32 됐나요? 그죠? 뭐 유리화를 하면 3분의 16 루트 2가 나오겠습니다. 됐습니까? 그쵸? 그러면 요 정보를 가지고 식을 정리할게요. 자, 지금 우리가 구한 게 요걸 가져. A 좌표가 J였거든요. 얘 직선의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이고 원점에서의 거리가 얘다를 힌트로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걸 적용을 해보면 봐볼게요. A 좌표가 로그 2에 2분의 K, K고요. 그 다음에 직선은요.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로그 2에 2분의 K 더하기 K겠죠? 됐어요? 직선 세우면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로그 2에 2분의 K 더하기 K입니다. 저를 넘겨버리면 X 더하기 Y 마이너스 로그 2에 2분의 K 마이너스 K는 0이고요. 요점이 아니구나. 0,0에서 거리를 구하면 거리는 제곱 따위 제곱 루트 2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로그 2의 2분의 K 마이너스 K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쵸? 얘가 3분의 16 루트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냥 정리 좀 하시죠. 요 로그 2의 2분의 K와 마이너스 K가 아마 요 값들이 K가 지금 뭐 1보다 크니까 양수값이 되겠죠. 쉽게 말해서. 그죠? 요 상태는 음수겠죠. 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플러스로 바꿔서 절대값 처리해버리고요. 결국 곱해버리면 식이 이렇게 됩니다. 로그 2의 2분의 K 혹은 한대 플러스 K는 루트 2 곱해보면 3분의 32가 나오겠죠. 그죠? 얘가 말하는 K 더하기 로그 2의 K를 만들려면 이거 분리시켜버리면요. 로그 2의 K 마이너스 1일 것이고 더하기 K는 3분의 32니까 얘가 말하는 K 더하기 로그 2의 K가 3분의 35가 된다. 뭐 이렇게 결론은 나올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그 뒤로 또 봐봐. 다 연산이야 지금. 알겠죠? 빡센 연산 과정에 들어있는 문제들이 지금 출제가 되고 있다 보시면 되고. 이해되겠어요? 생각보다 이제 수학적 해석이라 함이 얘는 있죠. 요 얘기야, 요 얘기. 알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 이런 식의 패턴의 문제는 요때 처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함수 형태를 파악해서 이게 주어진 함수 위의 점이 아니라 알겠죠? 새롭게 생긴 함수 위의 점으로 인식이 가능하냐. 그래야 이 마이너스 1과 나머지 함수의 관계가 밝혀지기 때문에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요 이야기가 되게 얘네들이 이번에 처음 낸 해석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좌표를 요런 좌표를 바라보는 인식 알겠죠? 오케이? 이게 만약에 얘도 그 풀이 환경이 있는데 쌤 생각에는 대부분은 문제에서 K가 잡혀있기 때문에 연립을 뚫고 간 친구들은 K로 접근했을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근데 이제 어떤 친구 입장에서는요. 이 A란 점을 이렇게 하는 친구 있어요. A란 점을 그냥 A, 2의 A승 더하기 2분의 K로 잡아서 이제 여기도 A란 점을 A, K 곱하기 2의 마이너스 A 더하기 K 마이너스 1로 잡아서 이걸 연립을 한 거야. 같은 거니까. 오케이? 그럼 이 친구 입장에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 A란 좌표가 A, 얘가 인수로 되는 문제였을 거니까. 알겠죠? A, 2의 x 플러스 a 플러스 1이라는 A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의 좌표 설정을 A를 기점으로 한 친구들은 좀 쉽게 보였을게. 알겠죠? 중간에 K가 개입은 연립 똑같이 했을 거니까 개입이 개입돼서 요 결과로서 얘기해버리면 아마 2의 A승이 뭐 2분의 K야 라는 식이 나올 거란 말이야. 이렇게 이걸 연립한 친구들 알겠죠? 그럼 그 친구는 쌤 제가 A를 A 콤마로 출발해서요 그러면은 위에 있는 이 K라는 놈을 A로 바꿔버리면 식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오케이?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저런 역함수 관계까지는 안 보더라도 이 함수가 y는 2의 x 플러스 1 위에 정의했구나 라는 게 좀 쉽게 보이긴 하는 거죠. 이 좌표 환경은 이제 A를 기점으로 접근한 친구들 알겠습니까? 근데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은 A라는 새로운 문자를 도용하진 않겠죠. 문제 K가 있으니 K를 밀고 왔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런 K를 밀고 간 친구들 입장에서는 요 좌표의 형태에서 이런 역함수 개념이 잡혀야 되는 요거는 이제 미적분 후반부에서 좀 많이 경험하게 되는 패턴이긴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함수, 여기 숨겨져 있는 이 함수를 잡아낼 수 있는 그런 눈이 필요하다. 여기가 이제 여러분 학습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걸 가지고 나머지는 주어진 정보들을 잘 정리하면 답이 나오는 구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네. 지수함수에서는 많이 어려운 문제들이 이런 좌표 대입 및 연산, 해석 뭐 이런 쪽이니까 생각보다 딥한 그래프 해석이 아닙니다. 그런 쪽을 좀 잘 챙겨해서 이거는 복습 꼭 하시고 그 언저리 문제들을 풀어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잠깐 쉬었다가 이제 삼각함수는 기본 내용부터 정리를 좀 총정리를 하러 가시죠. 10분만 쉬었다가 갑시다. 뭐 추가 질문 있으면 하시고. 선생님이 그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그냥 수능 유형들은 이게 한번 콧바트리면 시간이 1시간, 2시간 그냥 가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만의 풀이 길이 보이는 게 있다면 시간이 오래 걸려도 해야 됩니다. 알겠죠? 정리 잘 해서 해보시고 거기서 뭔가 막혔다면 그 막힌 풀이를 잘 정리해서 꼭 질의응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게 공부하는 패턴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방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시간을 투자하지 마시고 그냥 질문을 하세요. 알겠죠? 그리고 팁을 몇 개 받은 다음에 풀이할 뭔가 방향성이 생기면 그때 이걸 풀어오시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시간 관리 잘해야 됩니다. 이게 그냥 한없이 풀면 시간만 다 빠지고 실제로 공부도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알겠죠? 뭐 그런 걸 좀 생각해서 공부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2단원인 삼각함수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함수에서는 이제 뭐 애초의 개념은 일반각에 대한 얘기죠. 그죠? 일반각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X축과 Y축이 있다면 각을 부를 때 우리 이렇게 보기로 했죠. 각이 있을 때 여기를 시초선이라고 부릅니다. 시초선이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각을 얘기할 때는 반직선이 2개 필요한데 그 중에 한 개를 고정시켜 놓은 거죠. 선을 고정시켜 놓고 이제 나머지 하나의 직선을 가지고 각을 이야기하자.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갔을 때 이 각을 세타를 한다면 이 점에 한 점을 P로 잡고요. 그리고 표현이 동경 OP에 의한 각이라고 표현하죠. 동경 OP 이 선분을 얘기하는 거죠. 에 의한 각. 세타의 크기는 보통 0부터 2파이까지만 사용을 합니다. 호도법은 알고 있을 거라 판단되고요. 그럼 우리가 이 각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지? 저 각이 뭐야?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윤성 어떻게 해야 돼? 저 각 동경 OP에 의한 각 뭐라고 표현하면 돼? 세타? 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그죠? 거나 어떻게 표현하는데?
지랄하고 있네. 어디 어떻게 해야 돼? 일반가계표를 써야지. 어디 어떻게 해야 돼? 에? 성민 어떻게 해야 돼? 네? 2파이 계속 얘기하세요. 태연 어떻게 표현해야 돼? 네, 역시 개념이 문제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거 잡아야지. 동경 호피의 가격 얼마야? 얘기한다. 몇십? 거나 몇십? 세타분의 파이? 무슨 야 여기 세타 어딨어? 야 6분의 파이잖아 지금 여기. 6분의 파이야? 인상 어떻게 생각해? 답 맞아? 네. 야 이게 한 바퀴 돌고 6분의 파인지 네가 어떻게 알아? 2파이가 6분의 파인데? 그렇지 네가 두 바퀴 돌지 어떻게 하냐고. 각을 얘기할 때는 일반 각의 표현 써야죠. 그게 이제 여기 상관없이 이제 시작이죠. 시작 알겠습니까? 각이 확장이 되는 걸 배우는 게 여기 아닙니까? 그래서 얘가 세타만큼 벌어져 있으면요 얘는요 2파이엔 요게 이제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지만 세타만큼 있네요. 그때 일반 각을 쓸 때 이 각은 요 범위 내로 쓰는 거예요. 한 바퀴 안에서 쓰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본 표현부터 좀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여기 단 n은 정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볍게 얘기할 때는 요 2파이엔이 몇 바퀴란 표현인 거예요. 그죠? n에 0을 넣어버리면 여기 n에 0을 넣어버리면 6분의 파이지. 한 바퀴 돌지 않았다 이 말이죠. 1 넣어버리면 2파이 더 6분의 파이. 그죠? 그러면은 3분의 파이와 3분의 7파이. 민서야 같은 각이야 다른 각이야? 다른 각이야? 요 그림은 똑같은 거 아니? 한 바퀴 더 돌았어. 그렇죠. 각의 크기 다르죠, 그렇죠? 이럴 때 우리 뭐라 표현하죠? 얘와 얘는 뭐가 같은 거야? 어시나 얘랑 얘는 뭐가 같아요? 역시 뭐 풀이나 끄덕거리지 대화는 안 되는 여러분. 성민아 뭐가 같아? 얘랑 얘는 뭐가 같아? 같은 게 있긴 하잖아. 그치? 그림 똑같잖아. 위치가 똑같잖아. 네? 태연아 얘랑 얘랑 뭐가 같아? 그렇죠. 동경이 일치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알겠습니다. 아니 뭐 대화가 돼야 출제자들 그 문제를 받아서 풀 거 아닙니까? 요거는 그렇죠. 요거는 동경이 일치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경이 일치한다. 알겠습니까? 각은 다르죠. 얘가 더 크죠. 각은 큰데 동경이 일치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는 그 위치를 동경이라고 표현하죠. 저희 동경인데 저기 알겠습니까? 동경이 일치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일반각을 다루는 툴부터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뭐 이해는 된 것 같고 이게 좀 한번 보면 이해가 쉽게 되죠. 그래서 162번 같은 문제를 낸다. 풀어봐. 이 무시할 문제는 아닙니다. 풀어봐봐 이거. 여기 2분 드리겠습니다. 162번. 이렇게 해서 제3성으로 가면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오늘 뒷타임에 이 개념 정리 좀 꼼꼼하게 잘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풀어볼게요. 세타가 3, 4분면 각일 때, 이번에 이제, 풀던 거 있으면 정리하시면 돼요. 세타가 3, 4라는 거니까 세타의 범위를 준 거네요. 그죠? 세타가 얼마부터 얼마까지다? 3, 4면 얼마부터 얼마까지? 파이부터 2분의 3파이다. 이렇게 쓰면 됩니까? 네? 어떻게 써야 되죠, 그러면? 그렇죠. 2n 파이 플러스 파이부터 2n 파이 플러스 2분의 3파이다. 이게 이제 각을 표현하는 기본이죠. 알겠습니까? 일반 각을 익숙해져 있어라. 알겠습니까? 하나의 그 위치만 얘기한 게 아니라 몇 바퀴 돌 수도 있는 환경이니까. 알겠죠? 3, 4라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받아야 돼. 알겠죠? 이런 상태에서 나한테 3분의 세타가 몇 사분면인지 파악해라. 이 말은 뭐 3분의 세타의 범위를 구해라 이 말이죠. 3분의 1을 곱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요. 이거 묶어서 치면 더 빨라요. 2n 플러스 1파이니까 3분의 2n 플러스 1파이다. 요게 더 따지기 편하겠죠. 3분의 세타는 얘도 통분할게요. 그게 더 파악이 편할 겁니다. 2분의 4n 플러스 3파이니까 이렇게 보면 나을 거예요. 알겠죠? 3분의 1 곱하면은 6분의 4n 플러스 3파이. 얘는 정수인 거죠. 이런 상태에 아마 이 3분의 세타는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n이 만약에 0이라면요. 정수니까 따져봐야 되겠죠? 몇 사에 존재할 수 있을지를 0이라면은 3분의 파이와 3분의 세타가 2분의 파이 사이이기 때문에 얘가 1, 4분면에 존재하는 게 일단 가능할 것이고요. 그렇죠? n이 만약에 1이라면 1을 넣어버리면 파이보다 크네요. 3분의 세타는 1 넣어버리면 6분의 7파이죠. 이놈은 그치 3, 4분면에 존재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n이 만약에 2를 넣어보면 얘가 2는 얼마네? 3분의 5파이 보다 크고요. 3분의 세타는 여기 1 넣어버리면 6분의 11파이. 이건 4사분면에 생길 수도 있고요. 알겠죠? n에 만약에 3을 넣어버리면 이게 이런 거야. 이 3분의 1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 0부터 3까지 3배까지 가버리면요. 이 반복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3을 넣어버리면 얘가 3분의 7파이가 되죠. 얘랑 얘는 뭐야? 같은 동경이죠. 이랬습니까? 아마 얘랑 같은 동경이 나올 겁니다. 뭐 2분의 5파이가 나오겠죠. 대입을 해버리면 알겠습니까? 그래서 1, 4와 3, 4와 4, 4에서 존재할 수 있구나. 이런 판단이 가능한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각을 표현할 때는 일반 각의 표현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걸 하나 가볍게 잡아다 주시고요. 그 다음 53페이지로 넘어와서 여기 파트에 이제 이런 유형이 하나 있죠. 얘도 뭐 잘 건드리지 않는데 또 가끔 건드려요. 동경의 일치 또는 대칭을 파악해낼 수 있어야 돼라는 이제 하나의 또 교과서적 유형인데 뭐 문제는 이렇습니다. 163번을 보시면요. 세타와 6세타가 동경이 일치할 때 세타를 구해라 라든지 그 밑에 보시면요. 세타와 7세타가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일 때라는 건 원점 대칭 관계에 있을 때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같은 방향의 그 일직선이 있으면서 반대니까. 알겠습니까? 원점 대칭되는 세타를 구해라 라든지 그 밑에 세타와 4세타가 X축 대칭일 때 되는 세타를 구해라. 뭐 이런 얘기 드립니다. 알겠죠? 이런 게 동경이 일치 또는 대칭 문제인데 뭐 다양하게 문제 유형은 더 다양할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여러분들 요 테마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 필기장에는 각 케이스별로 어떻게 푸는지가 정리가 돼 있는데 그걸 외우라고 정리한 건 아니고 이 접근 툴을 알아라. 확인용으로 봐라 이렇게 얘기한 건데 일치나 대칭은요. 두 각의 보통 두 각에 얘기하는 두 각의 합 또는 차의 성질을 이용해라. 뭐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적어드립니다. 요걸 이용해서 잡아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163번처럼 선생님이 세 개를 그냥 풀어볼게요. 세타와 6세타가 동경이 일치한대. 그죠? 그럼 너네가 찾아. 동경이 일치 또는 대칭 문제는 분명 두 각의 합이나 차의 어떤 성질이 포함되어 있을 거니까 어떤 성질인지 밝히는 얘기가 알겠죠? 그러면 생각해봐. 본인이 그려보면 됩니다. 여기 아무 때나 세타가 있어. 세타가 치죠. 알파가 칠게요. 알파가 있어. 알겠습니까? 얘랑 동경이 일치하는 베타가 있다 칩시다. 여기 있겠죠. 그렇지. 베타가 있네. 그죠? 이 베타가 얘랑 각이 같을 수도 있지만 뭐 보통 일치하려면 한 바퀴 정도 돈 다음에 같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 파란색이 베타고요. 노란색이 알파인데 파란색에서 노란색을 지워야 되겠어. 노란색을 더 이렇게 더 노란색으로 더 가야 되겠어. 성질을 파악하려면 지워야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요만큼 단위 베타인데 거기에 같은 놈의 알파를 지워버리면 뺀 거죠. 베타 잘못 빼면 뭐가 돼? 한 바퀴가 되는 거니까. 즉 차가 한 바퀴면 동경일치하는 거죠. 요걸 따와서 차가 꼭 한 바퀴일 필요 없으니까 몇 바퀴가 되면 동경일치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보시면은 세타와 6세타에 대한 동경일치하는 거니까 둘을 빼면 5세타가 몇 바퀴와 같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5세타가 될 수 있는 건 5분의 2n 파이가 될 거니까 n은 물론 정수죠. 주어진 범위 안의 정수는요. n이 1일 때 5분의 2파이, n이 2일 때 5분의 4파이. 답이 두 개겠다, 그죠? 더 넘기면 파이를 넘어갈 거니까 뭐 이런 얘기고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원점 대칭으로 가볼게요. 지금 얘는 세타와 7세타가 원점 대칭일 때 세타 구해라 이 말이죠. 그죠? 너네 찾아. 알파가 여기 있다 칩시다. 베타는 원점 대칭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각은 플러스 방향을 보는 게 나을 거니까. 얘도 야 알파를 베타에서 빼는 게 낫냐 더하는 게 낫냐. 빼야 되겠네요. 빼면 어떻게 돼? 파이가 되겠네요. 그죠? 얘는 차가 몇 바퀴 돌든 말든 파이면 됩니다. 이게 이제 풀이법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둘을 빼면 6세타가 합쳐 쓸게요. 2n 플러스 1파이가 되면 돼. 라는 거죠. 세타는 6분의 2n 플러스 1파이다. n는 정수를 넣어줄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칭을 잡으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렇게 잘 잡아보시고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들은 이제 부채꼴의 이 호도법 얘기죠. 부채꼴의 반지름이 r이고 중립각의 세타. 얘를 호도법으로 썼을 때 호도법이죠. 썼을 때 요 호의 길이 L과 넓이 S를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그죠? 요 L 구하는 공식 뭐였더라? 너 뭐야? 2분의 1 L을 구하는데 R을 들어 어떻게 해? R 세타 그죠? 요거 다 기억하시죠? 그죠? 넓이 구하는 공식은요? 2분의 1 R이 맞습니다. 그것보다는 R 제곱 세타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알겠죠? 2분의 1 R을 잘 쓰는 경우는 잘 없으니까 알겠죠? 어쨌든 부채꼴의 호의 길이나 넓이 같은 경우는 반지름과 중심각만 있으면 해결해 볼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는 뭐 태어나 맞니? 네, 그죠? 여기서 기억나시죠? 요 관련된 문제는 굳이 풀이하진 않겠습니다. 알겠죠? 숙제를 드린 후에 인상 혼자 풀 수 있잖아, 그렇지? 네, 풀어서 가지고 오시면 선생님께서 정리해드리고요. 3가함수 얘기로 넘어가시죠. 자, 3가함수도 내가 아까 각에 대한 대화의 수준을 보니까 이 3가함수 정의도 내가 봤을 때 뭐 그렇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항상 개념 중요합니다, 여러분. 알겠죠? 자, 그럼 삼각함수의 이제 파트로 들어오면 뭐 그게 이번을 잡을까요? 아니다, 그냥 이렇게 합시다. 삼각함수는 뭐 여기는 그쵸 문제가 또 다양하게 출제가 되는데 요즘은 추세로 가면은 이제 그래프 해석이 확실히 잘 나옵니다. 여기도 알겠죠? 그래프에 대한 디테일한 해석들이 잘 나오는데 뭐 기본기부터 점검을 해야 되니까 첫 번째는 당연히 정의죠, 정의. 삼각함수 정의. 우리가 보통 이렇게 좌표 평면 위에 한 점 P를 잡고요. A, B가 잡으면 여기 O가 있죠. 동경 OP의 각을 세타를 했을 때 그죠?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와 탄젠트 세타의 정의가 뭐였죠? 여러분? 저 동경 OP에 대한 각을 세타를 했을 때 뭐 세트는 이렇습니다. 동경 원래 각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제일 정확한 거야. 동경 OP에 의한 각. 일반각이니까 각을 세타를 했을 때 코사인 세타 정의가 뭡니까? 민서 뭐야? 왜? 뭐냐고? 몰라? 태연아 정의 뭐야? 빗변분의 자 계속 얘기하세요. 빗변분의 아래 밑변 알겠습니다. 우리 태연이가 중3 때 배웠던 삼각비의 정의를 얘기하고 계시네요. 네. 뭐 비교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죠. 자, 여러분 중학교 3학년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 처음 배웠죠. 그죠? 고2 때 배운 건 삼각비가 아니에요. 삼각함수지. 알겠습니까? 삼각함수와 삼각비가 똑같은 거 아닙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다른 얘기입니다. 삼각비는 뭐냐? 삼각비는 이런 거죠. 삼각비는 직각 삼각형에서
세타의 길이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3 때 배우죠. 중3 때. 알겠죠? 직각 삼각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것도 뭐 중요한 개념이니까 정리를 해드리죠. 자, 세타라고 내가 이름을 지었는데 요게 이 직각 삼각형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세타라는 직각 삼각형 만들었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이 세타라는 이름이 지정되면 명칭이 생깁니다. 여기 명칭을 뭐라 부르는지 알아? 밑변이라 불러요. 너네가 세타를 여기로 봤으면 만약에 직각삼각형이 쌤 세타가 여기 있는데요? 아 그래? 그럼 어디가 밑변이야? 이 밑변이야. 이해됐습니까? 세타가 없는 쪽의 이름이 뭡니까? 높이죠. 원래 이 밑변 높이는 이렇게 이름이 지정되어 있는 거고 요건 당연히 알 거 아니에요. 뭐야? 빗변. 그렇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왜 3대 4대고 기억하시죠? 3대 4대 3대 4대 이런 게 삼각비죠. 삼각비. 얘도 삼각비입니다. 알겠죠? 우리 직각삼각형 삼각비 알고 있는 거 몇 개 있잖아. 5대 12대 13 삼각비죠. 알겠죠? 그 중에 이제 명칭이 좀 있는 게 있죠.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와 탄젠 세타라는 명칭을 정해놨죠. 삼각비의 종류들 중에서 사인 세타가 뭔데? 코사인 세타가 뭔데? 태연이 얘기했죠. 직각 세타라는 직각삼각형에서 빗변분의 높이의 비율을 우리는 코사인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사인 세타의 정의가 뭔데? 세타라는 직각삼각형에서 빗변분의 높이의 비율을 우리가 사인이라고 부르고 탄젠트는요? 세타라는 직각삼각형에서 밑변분의 높이를 우리가 탄젠트라 부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외울 때 이렇게 했죠. 사인 이렇게 예분의 예, 코사인 예, 탄젠트 예 이렇게 보통 외웁니다. 알겠습니까? 요건 삼각비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요건 삼각함수입니다. 그렇죠? 건아 삼각함수에서는 코사인 세타의 정의가 뭐야? 네. 우리 태연이 좀 헷갈려하니까 정리를 내가 잘해줄게. 오늘 알겠지? 잘 들어 태연아 알았지? 너 삼각비야 저거는. 네. 네? 어디나 뭐야? 원에서 네 원이 있어요. 네. 원에서 네. 반지름이 있어요. 반지름이 있죠. 네. 반지름이 있어요. 아니 좌표를 구해서 네. 알분의 그렇죠. 코사인이죠. 그래서 어디가 잘 얘기했습니다. 잘 얘기했습니다. 원이 꼭 출연하진 않아도 되는데 잘 얘기하셨고요. 알겠죠? 삼각함수의 정의는 이래요. 봐봐. 동경을 잡아주지. 그죠? 그러면은 뭘 구해야 되냐? 뭐 어진이 얘기한 건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정의만 딱 얘기하면 우리가 동경을 잡히면 중심으로부터 그 동경을 잡은 이 점까지의 거리를 먼저 구하셔야 돼요. 이 거리는 당연히 양수겠지. 알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 거리 분의 OP의 길이 분의 X 좌표를 쓰는 게 코사인의 정의입니다. 길이 얘기가 아니에요. 삼각함수는 좌표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동경을 잡아줬어? 원점으로 거리를 구해. 그게 이제 어제 얘기하면서 이게 원의 반지름 아닙니까? 뭐 같은 얘기인데 정의만 얘기하면 사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긴 하죠. 그렇죠? 원점으로 거리 분의 X 좌표가 삼각함수의 정의죠. 코사인 정의 R분의 A가 되죠. 그래서 얘는 원점으로부터 거리 분의 Y 좌표가 그렇죠. 사인 세타의 정의입니다. 알겠습니까? 탄젠트는요. X 좌표분의 Y 좌표가 탄젠트의 정의입니다. A분의 B가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봐봐. 이게 정의는 여러분 정의는 뭔가 원리를 습득하는 거고 이해하는 거야 아니면 닥쳐 외우는 거야? 닥쳐 외우는 거죠. 정의 뜻이잖아. 삼각함수는 이렇거든? 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보통 문제에서 마이너스 2,3이 있어요. 동경 OP에 의한 각을 세타를 할 때 뭐 사인 세타를 뭐야? 이렇게 나왔어.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 그림을 그리는 친구도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림을 그려서 푸는 친구들은 정의는 확실하게 암기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정의는 그림이 필요가 없는 얘기라서 이거 외워야 되는 얘기거든. 그죠? 동경 OP에 대한 각을 세타를 할 때 사인을 구해라? 뭐부터 구해야 돼? 거리부터 구해야 될 거 아니야? 루트 4 더하기 13이겠네. 정답은 루트 13분의 3이죠. 이렇게 적어야 정의를 올바로 표현한 거지. 알겠습니까? 만약에 뭐 코사인 세타를 구해라? 그러면요. 거리가 루트 13이니까 x좌표가 마이너스 1.
이래서 삼각함수는 좌표 쓰다 보니까 음수가 튀어나온 거야. 왜? 길이를 쓰는 게 아닌 거니까. 알겠습니까? 다만 여기서 이거를 x축과 내렸을 때 뭐 이 직각삼각형이 이 삼각비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좀 인식을 쉽게 하기 위해서 쌤들이 그림을 그리는데 뭐 그런 뭐 개인적 관점이 있겠지만 나는 이렇게 알려주는 게 더 잘못된 풀이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게 정의가 전달이 안 돼. 간만 보고 있잖아. 정의는 원래 거리분의 좌표야. 알겠습니까? 그게 상호 정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삼각비와 다르게 각이 더 확장이 될 수가 있고 그 좌표들을 읽다 보니까 코사인, 탄젠트 이런 것들이 이제 음수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왜? 여기는 길이 얘기가 아닌 거니까. 좌표 얘기니까. 다만 이 삼각함수는 삼각비의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삼각함수에서 요 각이 예각에만 세타를 잡아버리면 삼각비와 내용이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일부분으로 뭐 빠져있다라고 인식할 수 있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이 정의는 이렇게 보는 거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의를 표현할 때는 그림보다는 알겠죠? 이 내용을 정확히 숙지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봐봐. 예를 들면 여기 있는 173번 같은 문제 풀 때 173 넘어가보세요. 173 P가 5, 마이너스 12 그죠? 문제 풀어볼게요. 원점과 P를 잇는 선분 OP를 동경으로 하는 값을 세탁할 때 사인과 코사인을 구해라. 왜 어떻게 해야 돼? 일단 OP의 길이부터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림을 그릴 게 아니라 13이죠. 그쵸? 그러면 얘가 말한 코사인 세타는요. 정의에 의해서 13분의 5가 되겠지. 얘에 대한 사인 세타는요. 정의에 의해서 마이너스 13분의 12가 되겠지. 야 이렇게 나와있어 삼각함수가. 이해되겠어요? 그림에서 찾아내는 게 아니라 정의니까.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탄젠트 세타를 구해라 어떻게 하면? 마이너스 5분의 12가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이게 정의죠. 여기서 뭔지 알겠어요? 상관 정의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중심으로부터 중심에 원점으로부터 거리를 잡아낸 다음에 좌표들을 입히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이게 이제 상관 정의입니다. 정의는 좀 잘 정확하게 암기해 주세요. 이건 암기죠. 알겠죠? 이해라기보다는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고 원리가 아니라 암기가 필요한 거겠죠. 그런 상태의 두 번째 배워야 될 게 이제 삼각함수 값 구하기죠. 이 삼각함수 값을 구하는 건 뭐 다양한 그 방식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마다 풀이법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뭐 우리 학원의 루트쌤과 나는 똑같은 방식을 가르치지만 우리가 맞췄으니까 얘는 쌤이 이제 이렇게 두 개를 분류드렸죠. 첫 번째 축 위의 동경을 풀어낼 때와 그 외의 각을 풀어낼 때 방식을 달리 가라. 그 외의 동경 변화기. 그죠? 축 위의 동경이라 하면 어디입니까? 여기다일까요? 자주 보게 될 거니까 x축과 y축 있으면 우리가 동경을 표현할 때 축 위의 동경은요. 여기가 이제 0라디안이죠. 그죠? 동경 여기 동경. 여기 동경이 2분의 파이 라디안. 여기는 파이 라디안. 여기는 2분의 3 파이 라디안. 한 방 돌았어? 2파이 라디안. 그죠? 거꾸로 돌리면요.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라디안. 이 동경이 여기가 마이너스 파이 라디안. 마이너스 2분의 3 파이 라디안. 마이너스 2파이 라디안 되겠죠. 이런 것들. 그죠? 좀 규칙적인 포인트를 보면 정수 파이가 x축이고요. 2분의 홀수 파이가 y축입니다. 알겠죠? 그 축에 있는 동경에 대한 이제 삼각함수를 묻는다면 얘는 이렇게 해라. 정의를 이용해라. 물론 여기서는 완벽한 정의를 이용하기보다는 단위원을 이용하는 겁니다. 단위원. 무슨 말이냐면 봐봐요. 자, 우리가 이 삼각함 정의가 저런 거니까 내가 하나 해볼게요. 여기 만약에 1,2의 좌표가 찍혀있어. 세트입니다. P는 1,2입니다. 그럼 내가 1,2에 대한 코사인 세타를 구해보면요. 답이 어떻게 돼요? 거리가 루트 5죠? 그죠? 루트 5분의 1 되겠죠? 이해했습니까? 그럼 이 자식을 내가 길이를 2배 늘릴게요. Q 2,4입니다. 거리 또한 2루트 5가 되겠죠? 그죠? 그럼 내가 동경 OQ에 대한 각을 이번에 알파를 하고요. 같은 각이고 세타할게요. 세타 받으죠? 코사인을 구하면요. 값이 똑같이 나오죠? 2루트 5분의 2가 나오고 약간 같겠지 뭐. 당연한 결과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삼각함수 값을 구할 때 어차피 각이 기준이기 때문에 원점에서의 거리는 사실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하죠. 뭐 루트 5일 때나 2루트 5일 때는 어차피 좌표가 달라질 거니까 비례하게. 그렇죠? 그럼 코사인이나 사인이나 탄젠트 값은 안 바뀌겠죠. 그렇다면 야 여기 길이를 1로 잡는 게 제일 낫지 않아?
라는 게 단위원을 이용하는 거야. 어차피 여기에 거리가 중요하지 않다면 야 모든 길이를 1로 잡아버려. 그러면 이런 단위원이 나오겠지. 단위원이라는 건 반지름 1인원을 얘기하는 거야. 이런 원이 나오겠죠. 그때 이렇게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우리가 동경의 점을 저기에서만 잡자라는 거야. 그럼 당연히 여기서 세타만큼 진행했을 때 요 점이 A, B라 치면 A, B가 아직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저 좌표를 안다면 코사인 값이 뭐가 되는 거야? A가 되는 거고 왜? 1분의 A니까. 그죠? 사인 값은요? B가 되는 거고 탄젠트는요? A분의 B가 되겠죠. 이거 어차피 길에 상관없으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단위원을 그리면 지금 내가 그린 것처럼 여기 가운데 껴있으면 이게 세타가 얼마냐에 따라서 좌표를 구하는 게 손이 많이 가겠지만 만약 동경 여기 있어. 몇 콤마 몇이야? 0,1. 동경 여기 있어. 몇 콤마 몇이야? 마이너스 1,0. 동경 여기 있어. 몇 콤마 몇이야? 0, 마이너스 1. 동경 여기 있어? 1,0. 그죠? 그러면 여기 얘기한 축 위의 동경은 좌표를 이미 다 알고 있죠. 이해했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 코사인 파이야. 얼마겠어? 단위원에서 파이가 1,0. 마이너스 1,0. 그죠? 여기니까. 되겠어요? 그럼 코사인은요? 마이너스 1입니다. 사인 파이는 얼마겠어요? 돌려서 마이너스 1,0. 0이겠죠. 이렇게 구하자는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정수 파이나 2분의 홀수 파이는요. 이미 단위원에서 좌표를 다 아니까 굳이 뭔가의 접근이 필요 없죠. 좌표만 잡아내면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까? 이 R은 어차피 1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자라고 정리한 거고 그 외의 동경은 저게 더 불편하죠. 왜냐면 여기 6분의 파이래. 그러면 이 빗변 이긴 또 삼각형의 길이비를 다 잡아가지고 A좌 B좌표 구해야 되니까 불편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얘는 숫자와 부호를 따로 가라. 이게 나중에 방정식 풀이도 필요하니까 우리가 이제 삼가함수 값을 잡아낼 때는요 숫자와 부호를 따로 구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숫자부터 구해라. 요걸 쓰는 것도 이제 라인 찾기라고 표현합니다. 라인 찾기. 이 라인이라 하면 분모를 이야기하는 분모. 호도법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걸 잡아서 삼각 B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인 3분의 파이 사인 3분의 2파이 사인 3분의 4파이 사인 3분의 5파이. 우리가 보통 각을 부를 때는요 한 바퀴 안에서 많이 얘기하니까 알겠죠? 한 바퀴라는 건 0과 세타가 2파이 사이. 한 바퀴 돌리는 안에서 세타를 많이 얘기하니까 나머지 한 바퀴 돌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알겠죠? 보통 각을 여기 안에서 얘기하는데 한 바퀴 안에 3분의 파이 라인은요 딱 4개밖에 없습니다.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알겠죠? 그 원리를 좀 얘기해드리면 얘는요 그냥 3분의 파이만 간 거고 얘는요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얘는요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 얘는 2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그러니까 X축 기준으로 3분의 파이만큼 더하고 뺀 각들이야 이게. 알겠죠? 요거 말고는 없어요. 이 3분의 몇 파이로 되는 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상 항시밖에 없어요. 이게 신기하게도.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네들의 숫자는 어떻다고? 같다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왜 같은지는 이따가 변한 얘기 알려드릴게요. 얘네가 숫자 같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사인 3분의 파이 이게 분모가 다 3분의니까 너네들이 중3 때 배웠던 삼각 B에서 3분의 파이짜리 삼각형을 딱 그리는 거야. 이게 1대 루트 3이 알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코사인은요? 사인이구나. 사인은 2분의 루트 3이니까 여기 있는 모든 값들은 다 2분의 루트 3의 숫자가 같죠. 오케이? 다만 부호만 달라지는 관계일 거란 말이지. 이해됐습니까? 그 부호는 두 번째. 부호는 뭐 지금도 잘 외우죠. 외워지고 있는데 얼싸 않고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이거 선생님 고등학교 때도 이렇게 배웠습니다. 알겠죠? 얼싸 않고 정석에도 나와 있습니다. 얼싸 않고. 알겠습니까? 내가 고등학교 때 배운 내용이죠. 이게 X축과 Y축 있으면 여기가 올, 다, 싸, 탄, 코 이렇게 외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 플러스 사인만 플러스 탄젠트만 플러스 코사인. 근데 이게 당연한 얘기인 게 정의를 정확히 아는 친구들은 사실 본인이 생각한 걸 알아요. 왜냐면 단위원에서 어쨌든 간에 그 코사인 X, 사인이 Y, 그죠? 그 다음에 코분의 싸가 탄젠트. 그렇습니까? 1사 있어. X좌표가 양수, Y좌표도 양수. 코사인은 양수, 사인은 양수. 코분의 싸 양수. 2사분면 있어. X좌표는 음수, Y좌표는 양수. 이게 좌표와 코사인 사인이 이렇게 매칭이 돼야 돼 아예.
그래야 이제 이해가 잘 되는 거지. 그럼 2, 3은 당연히 코사인은 마이너스, 사인은 플러스겠죠. 코분의 사인, 탄젠트는 마이너스 되겠죠. 알겠습니까? 3, 4면요 코사인, 사인 둘 다 마이너스. 그렇죠? 음수음수일 거니까.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코사인이 곧 X좌표, 단위 원색이죠. 사인이 곧 Y좌표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것만 입혀도 얘가 금방 이해는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적용을 하면 1, 4 오면 플러스, 2, 4 오면 플러스, 3, 4 마이너스, 4, 4 마이너스 뭐 이런 값을 갖는 거죠. 그래서 그 외의 값들을 이렇게 표현하자.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의 표기로 삼가함수를 딱딱 따박따박 구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가령 예를 들면 각이 좀 큰 값들을 만날 수 있어. 3분의 뭐 23, 8 예를 들면 이런 각이 너무 큰 거는 그 몇 바퀴를 빼버리세요. 그게 편합니다. 물론 얘는 변환을 취해도 되지만 우리가 변환보다는 이런 식의 진행으로 값을 구할 거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이게 3분의 6파이가 한 바퀴란 말이야. 그렇죠? 그럼 세 바퀴 빼버리겠냐? 그럼 네 바퀴 6, 4, 24 네 바퀴 빼면 3, 사인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아니야? 그죠? 됐습니까? 같은 동결일 거니까 사인 값이 똑같겠죠. 그쵸? 3분의 파이 라인은 방금도 얘기했지만 2분의 루트 3이었고요. 얘가 4선면이니까 마이너스다.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숫자와 부호를 따로 따박따박 구해주시면 이 값을 구하는 거 가볍게 해결이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삼가함수 값은 이 질문 될 때마다 바로바로 조라인으로 풀든 요라인으로 풀든 따박따박 구해주는 환경에서 준비를 해라. 오케이? 그러면 그 다음에 배우는 게 세 번째 이거 가지고 얘기합시다. 삼가함수 변환이죠. 변환. 여기 뭐 사인이나 탄젠트나 코사인이나 탄젠트나 이런 게 축 이름과 함께 뿔마 세타가 잡혀 있다면 이거는 변환이 가능한 문제다라고 선생님 정리를 해드린 게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숫자와 뭘 따로 가는 건데 축 이름을 체크하는 거죠. 첫 번째. 첫 번째 이 축 이름이 X축이면 바뀌지 않아 숫자가. Y축이면 바뀐다. 어떻게? 사인과 코사인은 서로 왔다 갔다 할 것이고 탄젠트는요? 코탄젠트가 되죠. 여러분 아직 안 배웠겠구나. 탄젠트는요? 탄젠트 분의 1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역수가 되죠. 이랬습니까?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두 번째 요 전체 값에 대한 사분면을 통해서 부호를 잡아라. 이렇게부터 얘기해드리는데 부호를 잡을 때의 세타는요 항상 예각으로 인식을 하고 변환을 취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까지 적혀 있으실 겁니다. 아시겠죠? 저건 무슨 말이냐면 봐봐요. 보통 변환 문제는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사인 뭐 간단하게 10도 더하기 사인 170도를 간단하게 정리하시오. 그러면 특수각이 아니잖아. 그죠? 구하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러면 그쵸? 각을 맞추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우리가 변환을 배운 이후에서는요 요런 170도를 보면요 보통 우리는 각을 이제 예각으로 쓰기 때문에 알겠죠? 요걸 보면 선생님 얘는요 10도 아니면 80도짜리 아닙니까? 라는 눈을 가지면 이제 변환이 익숙한 거죠. 170도를 다루다는 문제는 없어. 알겠죠? 170도를 주는 이유는 야 10도로 바꾸든 80도로 바꾸든 바꿔서 풀어 이런 뜻이란 말이야. 알겠죠? 각을 큰 값으로 우리 구하지 않으니까 특수학도 아니기 때문에. 알겠죠? 그럼 얘를 내가 만약에 10도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사인 파이 마이너스 10도로 써야 되겠죠? 아하 잠깐만요. 이거 변환치한 플러스라서 사라지지 않겠네요. 살짝 코사인을 먼저 바꿀게요. 답은 나와야 되니까. 오케이? 그럼 봐봐요. 얘를 볼 때 코사인 180도 마이너스 10도로 보든 아니면은 코사인 90도 더하기 80도죠. 2분의 파이 더하기 80도로 보든 이렇게 보라는 얘기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내가 얘를 변환치한다면 X축의 동경이니까 코사인 10도가 바뀌진 않을 것이고 이해됐어요? 얘 사분면이 어디야? 파이 갔다가 10도 들어갔으니까 2 살 거 아니야. 마이너스 1이. 그죠? 그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본다면요 2분의 파이니까 코사인이 사인으로 바꾸긴 해야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얘 몇 살인데 2, 4분면이니까 코사인 또 마이너스겠죠?
마이너스. 얘를 보는 거예요. 얘 보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요 값은 이제 코사인 170도는요. 마이너스 코사인 10도와도 같고 마이너스 사인 80도와도 같은 거죠. 문제에서 이렇게 낸 이유는 얘를 마이너스 코사인 10도로 정리하고 낸 거겠지. 둘을 더하면 0이 될 거니까. 알겠습니까? 변화는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없는 값들을 정리하려고부터 주는 편이 많고요. 그렇죠? 여기서 풀다 보면 여러분도 이제 수능형 문제 좀 어려운 해석을 하다 보면요.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이런 경우가 뭐냐면 코사인 90도 더하기 이렇게 할거든요. 120도. 근데 이렇게 변화를 시키는 거야. 물론 이제 그 문제에서는 120도라는 숫자를 주진 않겠죠. 알파가 박혀있는데 걔가 둔각인 거야. 예를 들면. 알겠습니까? 그럼 얘를 변환한 상황인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 잠깐만요. 상황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는 사인으로 하겠습니다. 곱해보면 봐봐. 얘가 어쨌든 y축이니까 이렇게 변화를 취할 거면 그렇죠? y축이니까 코사인 120을 쓰긴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아? 여기 부호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에 플러스에. 민서 어떻게 생각해?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왜? 선생님! 얘가 지금 3, 4 아닙니까? 아, 요 각을 보라는 게 아니라 변환량 공식은 얘를 항상 예각으로 인식한 공식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얘가 뭐 몇 도든 간에 변환을 취하고 있어? 걔를 예각으로 보고 풀어야 돼. 그러면 90도에서 조금 더한 거니까 2, 4 보면 사인은 플러스죠. 얘는 플러스가 맞다.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 변환도 공식이기 때문에 공식을 적용을 하고 공식을 만든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모든 각에 적용될 수 있도록 기준을 잡아놨을 거기 때문에 그 기준이 예각인 거야. 알겠죠? 여기 세타를 예각으로 봤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공식이기 때문에 그걸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가볍게 이제 정의 문제는 과제로 드리고요. 이 문제 하나 풀어보죠. 어디냐면은 이런 문제 3점짜리 잘 나옵니다. 186번 풀어. 봐봐. 나왔죠? 몇 번입니까? 어제 몇 번 나왔어? 2번. 네, 2번인가 봅니다, 여러분. 요런 거 요렇게 접근해 주세요. 첫 번째 좀 어려운 친구들은 숫자 부호로 분리시켜 그냥. 그것도 편할 것이고, 알겠죠? 이 코사인 값을 준 건요. 코사인을 준 게 아니라 삼각형을 준 거죠. 코사인의 3분의 루트 6이면 9 빼기 짧겠네. 여기가 3이고 여기도 2기. 이런 세타가 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여기서 만약에 선생님 세타가 4, 3대 이런 삼각형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세타와 같은 라인을 갖는 예각 삼각형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해하시면 좀 편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랑 같은 라인의 어떤 삼각형이 이렇게 되겠지. 그럼 9 빼기 6이니까 여기는 루트 3이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탄젠트를 요구했으니 이게 좀 삼각함 다루기 어려운 친구들은 숫자 부호를 계속 분리시키는 게 좀 편하긴 할 거예요. 숫자부터 구하면은 루트 6분의 루트 3일 것이고 부호는 탄젠트가 4, 3을 마이너스일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답은 나올 것인데 알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제 요게 익숙한 친구들은요 이런 식의 삼각형을 여기에 바로 받아주는 게 제일 편하긴 해요.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여기 빗변이 실제 우리 삼각 함수를 얘기하면 빗변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아까 얘기한 중심으로부터 거리 요 R이 어차피 빗변에 해당되는 데이터란 말이야. 삼각비 아주 엮어버리면 그러면 얘는 부호를 가질 일이 있어 없어? 없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코사인을 내려오는 얘가 코사인인데 얘가 부호를 가지고 있죠. 코사인의 부호를. 그죠? 빗변은 어차피 양수란 말이야. 저거랑 매칭을 시키면 R이 빗변이 뭐기 때문에 코사인이 만들어지는 얘가 X 좌표에 해당되는 거죠. 그럼 얘를 이제 X 좌표로 놓는 거예요. 인식. 사인이 만들어지는 얘가 Y 좌표로 인식. 삼각형의 부호까지 입히면 좀 더 편할 거니까. 알겠죠?
그럼 이렇게 하면 돼. 자, 4선면의 코사인이 예분의 A다. 이게 나중에 미적분적 상관함수 할 때 확실히 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 따로 가면 헷갈리니까 시간 오래 걸리고 3 세타가 루트 6, 6점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4선면이야? 그럼 좌표가 오른쪽 아래에 있을 거 아니에요. X좌표 플러스 Y좌표 마이너스겠죠.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넣어놓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코사인은 바로 구하면 사인 바로 구하고 탄젠트 바로 구하면 됩니다. 알겠죠? 삼각형의 부호까지 딱 입히면 한 단계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 개의 삼각형을 다룰 때 편해지겠죠. 알겠습니까? 그걸 이제 숫자 부호를 따로 가는 게 1단계 버전이라면, 알겠죠? 2단계는 특수각이 아닌 삼각형을 줬다면 삼각형을 세팅하시되 이제 삼각 함수에 대한 이론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 부호를 아예 여기다 입혀놓으시면 좀 더 다루기 편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컷에 탁 그려서 코사인 잡아내고 사인 잡아내고 탄젠트 잡아내면 잡히겠죠. 오케이? 부호까지. 그때 밑변 x좌표, 이 높이가 y좌표, 3면에 따라서 부호를 입힐 수 있겠죠. 어차피 빗변은 요 거리야. 알겠습니까? 거리기 때문에 부호를 갖지는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세팅해놓고 삼각함수를 적용을 해라. 이해됐습니까? 요런 방금 여러분 그런 문제가 앞쪽에 뭐 1, 2, 3, 4 쪽에서 되게 잘 나옵니다. 알겠죠? 애들이 틀려요. 알겠습니까? 부호를 틀리고 막 이런 미친놈들이 많은데 여러분 여기 뭐 재능 기출 넣어놨으니까 오늘 풀어봐라.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값 구하기도 간단한 얘기들이라 여러분들이 풀어오시면 될 것 같고 59페이지는 삼각함수의 성질까지만 얘기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삼각함수 성질은 오히려 요건 더 잘할 거라 판단됩니다. 여러분들 워낙 풀이에 능한 사람들이니까 알겠죠? 삼각함수 성질은 이거죠. 삼각함수에 제일 많이 쓰는 성질 뭐야? 일단 사인과 코사인의 범위는 어딜 넘어갈 수 없다? 범위는 마이너스 1 사이 값밖에 나올 수가 없다. 왜? 이거 보면 되죠. 네, 그 교과서의 모든 증명은요 다 단위원을 이용할 거예요. 얘가 얘기하기 제일 편하잖아. 그쵸? 단위원을 딱 그리면 봐봐. 세타가 이렇게 커지지. 세타를 돌리면 이 점의 y좌표가 사인, x좌표 코사인 맞지? 그거 생각해봐. 사인 코사인이 왜 저럴 수밖에 없냐면 요 값의 y좌표가 제일 큰 게 1이고 다시 제일 작은 게 마이너스예요. 돌잖아 계속. 각을 한번 돌려도. 그쵸? 그래서 저럴 수밖에 없어라는 거지. 코사인 마찬가지죠. 여기일 때 코사인이 1인데 그죠? x좌표가 작아지다가 제일 작아진 게 마이너스예요. 다시 커지죠. 작아지죠. 돌잖아. 이럴 수밖에 없어라는 얘기인 거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 봤던 사인의 제곱과 코사인의 제곱이 얼마다? 1인 점. 탄젠트가 뭐랑 같다? 코사인분의 사인과 같다는 점. 그죠? 요것 또한 정의로 알 수 있죠. 여기 예분에 의하면 탄젠트 나오는 거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성질 문제는 요것들을 적용해서 식을 정리할 수 있냐의 관점의 문제인 거죠. 알겠죠? 그래서 보통 사코로 다 세팅이 돼 있으니까 요거 나중에 미적분의 삼각함수를 배우기도 할 겁니다. 근데 똑같아요. 저것만 쓰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탄젠트, 식을 정리해야 되는 탄젠트가 있어? 그럼 코분을 서로 바꿔 일단. 정리. 어떤 식이 사용돼? 제곱의 합의 1임을 이용해서 뭐 곱셈고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냥 식정리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알겠습니까? 이런 그 성질 특정 문제는 다 저기서 도는 것들이니까 내용이 별로 없죠. 저거를 적용한 연산 문제들이 대부분이다. 그것들을 선생님이 보니까 205번까지 깔아놓은 상황인데요. 이게 초반에 그 적용 문제는 마찬가지로 풀고 와서 풀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어떤 그 과제 수행도 상태가 높지 못하기 때문에 좀 잘라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수로그 함수의 수능형 공부는 꼭 하셔야 됩니다. 오늘 한 거 복습 확실히 하시고요. 알겠죠? 그 앞쪽에 또 미흡한 친구들 일단 넣어두고 야 여기를 뚫고 가야 될 거 아니냐. 봐봐. 자, 과제입니다. 조금만 드릴게요. 153번부터 156번까지 우리 수능형 문제입니다. 쌤이 지금 4개를 숙제로 드렸는데요. 그 중에 2개는 내가 풀었습니다. 복습 잘 하시고요. 2개만 자기 스타일 적용 잘해서 오시면 다음 시간에 뭐 그거에 대한 풀이라인 점검해가면서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기본 유형도 점검해야 돼요. 이미 지수로 구하면서 기본 유형은 뭐 다 지금 개나 줘버린 상황인데 알겠습니까? 그거 지금 하지마! 넘어와 일단. 알겠죠? 뭐 못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넘어와. 근데 다 풀어보면 좋습니다. 거기에 그거는 이제 좀 긴 시간으로 이 겨울방학에 끝내놓으시고 오늘 다음 시간까지는 목요일까지죠. 여기 157번부터
우리가 뭐 오래 물고 있어봐야 시간 아까우니까 우리 수능형 해석을 많이 연습해야 되잖아요. 217번까지인데 홀수만 해오세요. 네, 홀수만 충분합니다. 홀수만. 기본 이름은 여러분의 어떤 지금 숙제 달성도가 생각보다 높지 않기 때문에 홀수만 딱 해서 알겠죠?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 스토리에 대한 풀이 적용만 연습해오라는 소리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리고 다음 시간에 그래프 얘기로 넘어가서 그 뒤쪽으로 가야 그나마 좀 빡센 문제도 존재할 거니까 알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요거 제대로 해야 알아. 되겠습니까? 요거 딱 해오세요. 수고했어. 쉬었다가 또 다시 또 공부하세요.